자, 지금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웃긴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우리 이쪽 어르신들은 저 국민의힘 비대위원처럼 빨리 돌아가시지 말고 깨우치시는 게 중요해. 이런 사건들이 문재인 정부였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게 내로남불이지. 뭐냐면 선거라고 하는 건요. 국민들한테 이쪽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 평가를 받으려면 뭔가를 잘해야 되잖아요. 못하면 못한 대로 표를 못 얻는 거고. 잘하면 잘한 대로 표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런 게 있어. 장관, 차관이라고 하는 게 선거 나가려고 그 자리에 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장관도 잘하고 차관도 잘해서 국가 운영을 잘해야죠. 잘해서 여기에 잘한 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건 상관이 없는데 청문회 맞춰가지고 지지고 볶았어. 그래서 야당이 청문 보고서도 채택을 안 해줬어. 그리고 기어코 임명을 해. 근데 3개월 만에 선거 나간다고 빼. 저건 장관 뜻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간 장관 뜻이 아니라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장관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찍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박문규 산업부 장관 임명한 지 3개월 만에 사퇴했잖아요. 근데 6개월 차관인들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뭐 하자는 짓이야? 그러니까 그 6개월 차관들이 주로 누구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터졌을 때 윤석열의 대통령실 안에 있던 애들이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 해수부로 비서관들이 해수부로 가고 저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 갖고 국토부 1차관, 2차관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내려보냈던 애들이에요. 얘들이 6개월 정도 됐는데 청문회도 없이 갔어. 그래갖고 장관들을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가서 임무가 끝났잖아요. 얘네들을 전부 다 총선 출마시킨다는 거야. 여러분들 검사 출신만 공천되는 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이 진짜 윤석열의 진짜 소위 말하면 따까리들인데. 그러니까 출마할 사람들한테 이력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르고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사람들한테 통하겠습니까? 하지만 뭐 해수부 차관을 6개월 했다라고는 안 쓰잖아요. 해수부 차관 출신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그걸로 이력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당선을 시켜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선거법에 의하면 6개월 이상의 경력만 사실 쓰게 되어 있거든요. 3개월은 좀 뭐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아주 다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윤석열 라인으로 뭔가 차출해서 내보낼 인물이 그만큼 없다는 소리예요. 그런 것도 있고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하는 거랑 같은 맥락. 대충 계산해 보니까 백석은 나와. 그러면 자기 사람으로 꽂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만 아니면 우리는 머릿속에 검사 출신이 많이 꽂힐 거야. 사실은 검사 출신 중에 상당수는 정부에 숨어있는 연봉 꿀 빠는 것으로 대부분 배치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박성훈이 같은 애들 지금 해수부 차관 6개월 만에 어디로 나가느냐. 부산 해운대 갑. 그냥 당선될 그러면 만한 여기에 지금 박성훈이가 해운대 갑에 사무실을 차리면 거기에 있던 기존 터줏대감들은 공천 탈락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김오진 저번에 저 국토부 1차관 양평 고속도로 막는 용도로 갔던 김오진이는 대구 달서갑. 그러니까 꿀 빠는 곳으로만 가는 거예요. 대구 달서갑. 그다음에 그 김한섭이라고 기재부 2차관이 있었어. 얘는 강원도 원주. 그다음에 이 검사 출신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것도 윤석열이 내릴 거 잤거든요. 한덕수가 직접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이 한덕수 감시용으로 내릴 꺼진 애야. 그 박성근이 얘가 부산 영도. 야, 그럼 강원도 원주에 박정아 의원은 사실은 제 보궐선거로 됐는데 이번에 또 바뀌겠네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준석한테 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공직자들은 1월 11일까지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 10일 전에 다 썩 정리를 하고 있는 건데 얘네들은 검사 출신들 내려보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검사 출신은 아니거든. 근데 사실은 윤석열의 순장주에 가까운 애들인데 대거 총선에 출마시키는데 당선 가능한 지역으로만 내려보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주로 영남 강원권 내려갑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어디가 있어요? 서울에 강남 정도가 좀 남아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경기도나 뭐 경기도의 저 강남이라고 하는 분당 같은 데 다 뒤집어져 가지고요. 오죽하면은 지금 그 박민식이가 분당 나간다 그랬다가 다른 데 찾고 있다 그러잖아요. 안 돼. 근데 여기서 지금 그만둔 애 중에 하나가 이원모야, 이원모.
이혼모 기억들 하시죠? 부인 나토 동행했던 그 신모 씨. 이혼모가 음. 재산이 445억 원입니다. 대통령실 중에 1위. 이 부인이 왜 저 한방병원 그 네, 그라인이잖아요. 말하자면 저 이정섭이랑 비슷해. 처가가 잘 사는 집이야. 얘도 서울 출마를 한다고 하는데 얘가 나가게 되면 당선이 어느 정도 가능한 지역 나갈 거예요. 강남 강남 가까운데. 쪽이겠네요.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진우 기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검사 검사 주진우. 주진우. 부산 수영구 나갑니다. 그냥 무조건 당선 확실 같은 곳이네요. 그 다음에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이 경북 구미에 나갑니다. 그건 뭐요?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민의힘 다 잘린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걸 계산해서 그 이준석이 8, 90명 정도가 된다라고 한 게 아니겠습니까? 과학적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이번에 총선 나간다고 그만둔 장관이 딱 10명이에요. 권영세는 좀 일찍 나갔지만 총선 출마 준비를 해서 나갔으니까 한동훈이 지금 막차에 내린 거예요. 여기 딱 10명인데 얘네들 거지 발사기 같은 것들을 계속 집어넣고 있잖아요. 지금 정문에 하여튼 보면 아니 외교부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오는데 외교부 차관이던 애는 지가 했던 일이 부산 엑스포 119대 29의 책임자야. 얘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앉히면서 야 전문성이 뭐야 그랬더니 재래시장. 나는 재래시장에 단골집도 있고. 단골집이 있다. 근데 이 오영주의 남편이 장성명인데 얘가 이명박 정권 때 저 장진수 주무관 회유하다가 유죄 받았던 놈이고 윤석열이 잡아 쳐놓은 애야. 얘네는 지금 전문 건설 공제조합에 지금 감사로 가 있는데 연봉이 3억이야. 뭐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정권을 예를 들면 정권 초반 한 2년 좀 가까운 시간 동안 정치를 잘 해가지고 지지율이 높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총선 때 좀 평가를 받아보고 있다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 망가쳐놓고 총선 나가는 거 전직 장관이라고. 이거 미친놈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검사들한테 나라 맡기고 그리고 지금 임명장이 잉크도 안 마른 것들을 총선 내보내 갔다고 이렇게 제밥에 관심 있는 사람들 내보내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지금 영남에서 얘네들 내려간다고 다 소문이 났잖아요. 기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속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나 열받겠어요. 현역들. 진짜 열받겠지. 그래서 오늘 그 김건희 특검이 180명이었죠 찬성이. 20명만 더 있으면 돼요. 파이팅. 다음에 20명만 더 있으면 무기명 돼. 아닌가요? 총선까지 갈 것도 없어 지금. 자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정권이라 말하기 힘든 게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이 헛소리라는 게 바로 드러났잖아요. ASML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성렬이 좀 체면 좀 세워주면 안 됐었니? 저런 게 한두 개입니까? 저렇게 뒤통수 맞는 거. 전 지금도 생각나는 게 몰타에 그 부산 엑스포 홍보하러 간 한동훈 갔다 오자마자 몰타가 사우디 손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뒤통수 맞는 게. 얼마나 대한민국 만만하게 봅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그 하이나 EUV 맞아요. 하이나 EUV 장비. EUV, 네. 요게 지금 그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인데 인텔이 사실 삼성보다는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 장비를 통해서 삼성을 넘어서겠다는 건데 저도 물량 6개를 다 인텔에 줘버렸다는 거죠. 무슨 개뿔 반도체 동맹이야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 EUV 장비가 뭐 한 달에 한 개씩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2개, 3개 정도를 만들면 많이 만들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 이후에나 받을까 말까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인텔이 우리한테 2, 3년 뒤쳐져 있는데 그동안에 인텔이 앞서갈 수 있는 거죠. 삼성이 뒤쳐지게 되는 거죠. 외교가 엉망이야. 외유만 한 거예요. 외유.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윤석열이 국무회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순방이 민생이다 이야기했어요. 아 진짜 이게 순방이 민생 파탄이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이것도 있어요. 미국의 무기 생산 수출 하청국이 된 일본과 한국. 이게 윤석열이요 정말 천벌받아야 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한국이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문재인 정부 때 꽃을 피우잖아요. G7 전 세계 선진국 안에 배열에 들면서 각종 선진국들이 그 G7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문 대통령 초청하기 바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상을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해놨어요. 근데 다시 꼬붕이 된 거예요. 윤석열 시대. 그리고 지금 미국은 그런 거죠. 정확히 말해서 동북아시아나 이런 데서 중국과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뭔가 싸워야 대상이 많으니까 중국과 상대하라고 일본을 꼬붕으로 만들어 놓고 일본의 전범국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한국한테 야 일본 형님 도와야 된다 꼬붕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윤석열이 그게 좋다고 지금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의 위상이 다시 추락한 거죠. 그러니까 독도라는 걸 우리나라 국방 교재에다가 독도를 표기를 못하는 거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자, 이게 지금 정권이라 말하기 힘들 정도로 아마 윤석열은 이 정권 끌어내려오거나 뭐 어떤 상황이 되면 아마 대한민국 역사의 최악의 정권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번도 국민들로부터 50% 이상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한 자. 이자 며칠 안 남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힘내시자고요.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제이비님 고맙습니다. 제이비님 땡큐. 이창섭님. 한동훈이 물타기 간 건 윤석열이 비자금 보낼 만한 국가만 돌아다니는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함.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